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씹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 기자님. 오늘 첫 뉴스는 이 낙탄 얘기부터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낙탄 공포의 밤 이렇게 뽑았거든요. 북한이 그제 아침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우리 군이 여기에 맞서서 탄도미사일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제 아침에 북한이 쐈고 우리 군이 쏜 거는 그제 밤 11시쯤이에요. 그날 밤에 쏜 겁니다. 미사일은 현무 2C 탄도미사일이고요. 장소는 강릉 모 비행단 내 사격장. 구체적인 장소는 좀 오프를 요청을 했어요. 공개는 안 했고요. 이 현무의 사거리는 1000km입니다. 네. 쏘기는 동해를 향해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쐈는데 이게 제대로 날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쏜 지점 기준으로 뒤로 갔습니다. 즉 동쪽으로 쐈는데 서쪽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예. 이 미사일에는 탄두랑 추진체가 있거든요. 추진체는 연료가 들어있고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탄두가 폭탄이에요. 그렇죠. 탄두는 쏜 지점에서 뒤로 1km에 떨어졌고요. 추진체는 그것보다 400m 더 뒤, 그러니까 1.4km 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 이 비행단 내 미사일 쏜 곳이죠. 여기 안에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 페어웨이에 떨어졌다라 그래요. 이게 가장 군이 어제 브리핑 2번 했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기지 안에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탄두가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는 탄두 기준으로는 700m였고요. 추진체 기준으로는 300m였습니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떡했을까 싶은데 일단 민가에는 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만 불꽃 보고 연기 보고 한 시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밤에. 네, 밤새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고 특히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보도도 안 나왔고 강릉시나 또 소방당국 이런 쪽에 시민들이 확인 요청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다 확인이 안 됐던 거죠.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오후 6시에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대응 훈련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 훈련이니까 훈련 자체가 비공개란 얘기군요. 맞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엠바고가 아니라. 그래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사고 자체에는 엠바고를 안 걸었다라는 게 일단은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사고 자체를 알리지 마십시오 한 게 아닌데 어떻게 8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밤 11시였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젯밤이 아니라 이제 그젯밤이 되겠네요. 그젯밤이네요. 오늘 기준으로는. 예, 그젯밤이네요. 그젯밤 11시에 이제 사고가 났고 그런 다음에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커머스 갤러리라는 이제 인터넷 신문 온라인 매체가 네. 어제 오전 1시 24분에 처음에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만에. 예, 공군 본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사고인 건 맞지만 정확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첫 보도가 났는데 이제 여기에는 포털 제휴사는 아니니까 네. 많이 퍼진 건 아닌데 이거를 보고 다른 언론사들이 뭐 톱스타 뉴스 무슨 뭐 그린 데일리 이런 등등이 뭐 1시에서 2시경에 이제 막 언론 보도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합참이나 이제 군 당국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네. 근데 확인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좀 예. 대형 중앙 언론사라든지 예. 이런 데서 몇 군데 썼거든요.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건 엠바고 사항이니까 내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뭐 메트로에서 기사를 썼는데 합참에서 전화가 와가 군당국에서 전화 와서 이거는 아침 7시까지 엠바고니까 내려달라고 했고 YTN에서도 네. 그런 뭐 취지의 이제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그래서 어제는 해명을 하기를 우리는 합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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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 자체만 엠바고를 건 거지 사고에 대해서는 엠바고를 건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밤사이에 기사 다 내려달라고 했으면 이거는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엠바고를 사실상 지금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은 이거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엠바고를 깨더라도 이거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기 때문에 보도를 했었어야 되고 언론도 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군 당국이 대응을 잘못했고 게다가 거짓말까지 지금 했다. 이건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뭔가 예. 진상이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부분이. 보면은 이게 지금 은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언젠간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순봉 기자. 네. 그 대통령실의 보고 자체도 좀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가요? 네, 이게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시점은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 새벽이니까 어제 새벽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더 시간이 걸렸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음.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날 밤에 한 10시까지 장관들한테 전화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예. 즉각적으로 보고가 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아무래도 좀 군 쪽에서 책임론이 더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민간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까지 알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네. 보고 자체가 빨리 안 들어갔다는 건 이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국감 둘째 날도 공방. 국감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 보이고 있어요. 곳곳에서. 네, 사실 이번 국감에 대해서 뭐 정치권 관계자가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여기저기다가 불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속 전선을 넓혀서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음. 실제로 어제도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좀 두 장면을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로 좀 전선을 확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김건희 여사의 공격에 대한 일종의 맞불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2018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게 셀프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셀프 요청. 네,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2주 전에 요청을 하고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로 4억을 이제 예산을 청구해서 바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청해달라고 요청해서 초청장을 받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스스로 요청해서 스스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걸 좀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바로 논평을 냈거든요. 이 영부인 버킷리스트 실현에 혈세가 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세종시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이미 기사로 나와서 좀 논란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들 보고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취지인 거고. 얘네들은 뭐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아나바다 활동, 이제 이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의 줄임말이죠. 네. 이거 활동하는 거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은 얘네들은 뭐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 외교 참사에 이은 보육 참사다. 그리고 쪽팔리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어제 국회에서? 네. 그리고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이 아나바다 요거 왜 대통령이 몰랐느냐. 특히 이제 복지부 보고 문건을 보면은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숙지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또 말싸움도 거칠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이 대통령이 아나바다 아냐 모르냐 요거 가지고 너무 키우고 있다.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반발하니까 예. 김원희 의원이 선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기훈 의원이 니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하나씩 쏟아져 나와요. 버르장, 머리, 니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어록들이. 그래요. 이런 설전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김준일 네. 대표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어제 류호정 의원이 굉장히 좀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예, 이제 문체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팻말을 하나를 붙여놨어요 본인이. 그래서 일자라는 EXX라는 거를 이제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추정되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뭐 날리면 뭐 바이든이 어쩌하나 뭐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박원석 전 의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끼리 국회에서는 이제 우리는 의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XX라고 부르자. 박전 XX 뭐 이현 XX 이현 이런다고. XX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다 그거죠. 예, 그거를 이제 비꼬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근데 요 류호정 의원 얘기는 제가 그 전에 또 들었던 얘기가 있었던 예, 게 예. 사실 정의당 내부에서 이미 요걸 좀 얘기를 했었대요. 류호정 의원이 그러니까 이 XX를 하고 싶다. 나가서 국감 때 아, 그랬더니 국감 때 하고 싶다. 정의당 내부에서 하지 말자 이런 쪽의 의견이 강했는데 결국은 류호정 의원은 그냥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초안은 일 잘하는 XX였는데 이 XX만 보니까 너무 염색체 얘기 같아가지고 뭐 이 자를 붙였다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듣기도 했습니다. XXXY.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게 여야 간사 합의에 없었던 거니까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간사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차별인가.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만평 그 논란에 대해서도 또 돌려가기를 일종의 이제 시전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문체위에서 계속 그 공방이 벌어졌어요. 이 웹툰과 관련해 이게 그 만평과 카툰 입상한 고등학생의 카툰. 예, 윤석열차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병헌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 SNL 코리아 그
그 주기자가 간다 주현영 씨의 과거 윤석열 후보 인터뷰 그 영상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정치 풍자를 자유롭게 허용해 주실 건가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SNL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한 장면. 그거를 이제 틀어서 이거 대통령의 지침과는 어떻게 이제 뭐 다르냐 같으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제 이병헌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게 블랙리스트 얘기를 했거든요.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2013년 9월에 국립극단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당시에도 이제 문체부에서 어떤 창작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블랙리스트가 시발점이 됐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전철을 밟을 것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통령의 이제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좀 주목되는 게 이게 일종의 충성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체부에 이거 뭐 지원해 빼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 근데 이거가 이제 계속 되면은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제 충성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니까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수한 만화 어떤 대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애초에 정치색이 있는 것은 공모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주최 측이 그 부분을 마지막에 삭제한 거, 그걸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공모 주체가 왜 이 규정을 바꿨는가, 상의도 없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해명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 질문도 드려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또 터진 문자 파동. 컸어요, 이것도.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사실은 이 문자가 공개되지 않아도 지금 핫한 인물이었는데 어제 누구와 문자 주고받는 게 공개된 거죠? 받는 이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었고요. 예. 어제 장소는 국회는 아니었고요. 정부 서울청사였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개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진에 찍힌 거고요. 바로 저거군요.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네. 예. 내용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문자 왜 보냈느냐? 일단 무식한 소리라는 거는 한겨레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겨레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계획이 절차를 다 안 지켰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거든요. 특히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감사원 입장은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가 공개가 된 게 찍힌 게 8시 30분이었고요. 아침에. 네. 그리고 감사원이 실제로 어제 11시 25분에 오전에 기자단한테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건 원래 연간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의결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의결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일 때 거쳐야 되는 거지 상시적인 건 안 거친다. 이게 이제 해명인 그렇죠. 원래 건데.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 문자를 보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걸 보면은 그러면 전에도 또 이렇게 뭐 주고받은 것인가? 이런 걸 연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준일 대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유착설, 배우설, 그럼 직접 보고를 계속 해온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해명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시 공직 감찰이 올해 초에 의결됐으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거는 감찰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상시 공직 감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찰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법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일종의 꼼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해명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거 말씀하셨지만은 보도자료까지 보고를 했을 정도면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냐. 이런 이제 뭐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이거를 보고를 해왔다라고 이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민주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지금 문자를 보면 말이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0월 5일 수요일이 첫 문자예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앞은 없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삭제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텔레그램을 활용했을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감사원의 2인자고 수석 중에서도 지금 왕수석으로 불리거든요. 네. 국정기획 수석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연관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저게 첫 번째로 주고받은 문자라면은 앞에 인사라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네.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그동안 대화는 삭제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국민의힘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고 또 월간 박지원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인터뷰로 더 풀어가기로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